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시기엔 한 번쯤은 집을 팔거나 사볼까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특히 집을 팔 때는 이왕이면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레노베이션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레노베이션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스테이징까지 이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자 전문 스테이저 또 프로젝트 매니저이신 부동산 중개인 리아 전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당히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테리어 디자인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 네. 정확하게 인테리어 디자인은 뭔지 잘 모르거든요. 네. 인테리어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네, 인테리어 디자인의 정의는 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네. 아름답고 그다음에 능률적이며 네. 살기 편한 공간으로 창조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인테리어 네. 디자인을 하는 그런 요소들에는 네. 천정, 기둥, 계단, 그다음에 색채, 그다음에 뭐 라이팅, 네. 조명기구, 그다음에 텍스타일, 그다음에 액세서리 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죠. 네.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그러면 결국엔 그 인테리어 디자인이 포함되는 그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인테리어 디자인의 네. 범위는요, 실내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 환경에 관계되는 모든 전반적인 것들, 그다음에 건축물, 네. 그다음에 조경, 도시계획,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제가 뭐 대학원에서 전공한 Environmental Design, 환경 디자인을 제가 환경 전공하기도 디자인까지요? 했고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인테리어 디자인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인테리어 디자인이랑 도대체 홈 스테이징이랑 뭐가 다른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굳이 구분을 두자면 어찌 보면 같은 걸 수도 네.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네. 그 차이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차이점이라기보다는 네. 인테리어 디자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어떤 그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재창조하는 거고요. 네. 스테이지란 거는 그 단어의 의미는 원래 그 우리가 연극을 공연할 때 네. 그 무대를 설치하는 거 그걸 네. 스테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에서 전문적으로 임시로 집을 단장한다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구가 없는 unfinished된 하우스에 이제 그거를 꾸며서 그다음에 바이어가 집을 구경하러 들어갔을 때 마음을 아주 어트랙티브하게 끌게 만들어서 구매 욕구를 구매 욕구를 만들어서 사고 그 싶게끔.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네. 그런 거를 스테이징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지 그냥 그 집을 사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2차적으로는 그 바이어가 자기가 이 집을 샀을 때 이제 상상을 할 수 있죠. 내 가구를 넣었을 때 네. 이만큼 차지하겠구나, 또 이만큼 남겠구나, 또 무슨 가구를 넣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제공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그대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연극 무대를 네. 꾸미듯이 네. 어디에 배치를 한다든지 그냥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결국은 스테이징이라는 걸로 이제 포괄이 네.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집을 살 때, 팔 때 주로 팔 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리모델링하거나 우리가 레노베이션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그 두 가지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네. 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고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레노베이션은 특히 그냥 다 같이 사용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리모델링하고 레노베이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레노베이션은 리모델링과 비슷하지만 중개축 그다음에 어떤 용도 변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법규에 따른 그런 퍼밋을 받아야 된다던가 그래서 구조상의 안전을 굉장히 생각해야 되고 네. 보다 전문적인 분들의 그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그 조금 다른 점인데요. 네. 그 같은 리모델링이나 레노베이션은 같은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은 지 오래된 건축물을 재투자해서 그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똑같은 의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생활 패턴이 바뀌잖아요. 생활 욕구가 네, 바뀌면서 그것을 충족시키게 새로운 디자인의 공간을 재창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저희들이 뭐 화장실이 2층에 하나면 충분했어요. 다 네. 가족들이 쉐어하고. 그런데 이제 네. 그건 3, 40년 얘기고 보통 네. 지금 현대 들어와서는 다 방마다 있어야 되는 맞아요. 추세잖아요. 제일 필요한 게. 그래서 네. 옛날 집을 사셨을 경우에 저희가 꼭 팔 때뿐만이 아니라도 저희가 생활할 때 화장실 한 개 갖고 쓰는 건 너무 힘드니까 네. 그거를 이제 방 하나를 어떤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든다든가 네. 그리고 이제 옛날 집들은 굉장히 막혀 있기 때문에 네. 요즘은 오픈 컨셉을 선호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거를 벽을 리무브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오픈 컨셉으로 만든다든가 그리고 이제 제 경험인데 정말 집이 잘 고쳐져 있었고 좋은 집이었는데 1층에 파우더룸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특히 외국 분들 여기 분들은 그 파우더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2층에 올라가서 자기의 그렇죠. 프라이버시한 바스룸을 쉐어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네. 1층에 파우더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이 굉장히 팔기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생각해서 이제 해야 되고요. 네. 그 좋은 점은 건물을 기본 골조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부만 하기 때문에 그 시공비가 굉장히 새로 짓는 것보다는 적게 든다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신축하는 것보다는 건축물을 네.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만 증개축하는다라는 그런 컨셉인 거죠. 네네. 네. 네. 근데 그러면은 이 리모델링하거나 레노베이션을 하는 것과 네.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하는 거 그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옛날 집을 갖고 계시면서 그대로 파실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가 사서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레노베이션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그러니까 그 필요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 파시게 되면 네. 얼른 빨리 팔리게 되고 또 가격도 좀 많이 좋은 가격으로 팔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 부동산의 가치를 네. 좀 올려놓고 난 다음에 네. 예, 그때 나중에 이제 팔게 되면은 결국 네. 좋은 가격을 또 네.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그 리모델링이라든지 레노베이션을 할 때 사실은 그 어떤 그 작업들의 순서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처음에 이제 예산 결정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하시는 그 버젯 예산을 버젯.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국 분들에게 버젯이 얼마세요? 물어보면 참 굉장히 꺼려하세요. 대답하시기를.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디자이너나 공사하시는 분들 편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맞게 디자인도 하고 이제 재료 선택을 그쵸.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예산 결정이 이제 결정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가 이제 컨셉을 정해야 돼요. 뭐 모던하게 좋으신지 아니면 그냥 좀 편안한 뭐 트래디셔널한 게 좋으신지 그런 것들을 정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레노베이션 파트에서는 리무브 월을 한다던가 뭐 화장실을 하나 더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퍼밋 드로잉이 들어가서 퍼밋을 신청해야 되겠죠. 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모든 자재들이 결정돼야 되죠. 뭐 타일을 네. 할 건지 프로에 뭐 하드우드를 할 건지 뭐 벽은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이런 거에는 자재 결정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허가가 나오면 이제 공사 시작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요즘에 전기나 플럼밍을 손을 댔을 때는 굉장히 인스펙터들이 그냥 이렇게 노티스 없이 나와서 체크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기 같은 걸 많이 건드실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전기 퍼밋도 신청하셔서 그런 불행한 일들이 안 생기기를 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와서 그런 퍼밋 인스펙션이 이제 진행이 돼서 모든 게 다 되면은 이제 공사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네. 이제 before 그다음에 under construction, 네. after 사진들이 이렇게 몇 장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before에 이제 다 이렇게 막힌 공간에 작은 네, 방가로 네. 집들이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리무브 월을 해서 굉장히 오픈 컨셉을 하게 돼서 집이 커 보이게 하고 그렇죠. 상당히 넓어 보이네요. 굉장히 네. 커 보이고 동선도 좋고 그다음에 모던한 감각으로 할 수 있게 제가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 네. 중간에 중간에 지금 공사 과정은 예를 들어서 뭐 베어링 월이면은 건드릴 수 없는 벽. 그러니까 네. 우리 몸으로 치면 척추로 생각하는 거. 그 네. 집을 지탱하는 거는 그 벽을 그냥 없앨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기둥이 중간에 어떤 간격이 있어요. 그 레귤레이션에. 그래서 그 간격상
기둥이 하나 쓰고 그 위에 이제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또 어떤 서포트가 들어가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리무브 월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복잡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네.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면 엔지니어링 아키텍트 분이 다 드로잉 하시고 퍼밋 신청해서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네, 걱정하시- 저희가 소비자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겠네요.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그 레노베이션을 할 때 네. 가장 고려를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거는 제 생각에는 네. 이제 그 주택일 경우에 이제 특정 개인의 너무 취향이 이렇게 지나치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들어서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 네, 그 집주인의 취향이죠.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넣어서 집을 고치시면 나중에 집 팔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아웃 같은 것도 그냥 레귤러리 우리가 아는 그런 보통의 레이아웃을 정하지 않고 나는 뭐 특별히 이거를 옆에다 이렇게 만들겠다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개인의 막 특별한 기호가 들어 뭐 페인트 컬러야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긴 하지만 페인트 네. 컬러도 너무 특이한 컬러. 네. 그다음에 재료들도 뭐 밖에서 쓸 수 있는 재료를 막 안에다 붙이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개인의 네. 그 특정 기호가 너무 들어간 집들은 나중에 집하시기가 좀 힘드니까 또 손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는 동안에 사실 좀 독특하기 때문에 나는 네. 이런 게 좋다라고 네. 해서 선호할 수 있지만 네. 호불호가 갈리니까 또 다른 분들한테는 네.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커런트 트렌드라 그래갖고 지금 네. 유행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아주 조그만 모자이크 타일 있죠. 작은 모자이크 네, 타일.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그 퍼블릭 그 목욕탕이라고 그러나요? 가면 그런 그때 아주 굉장히 오래된 네. 시절이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네. 그게 돌고 도나 봐요. 그게 다시 유행이 와서 이제 그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고 또 이제 그 지금 유행하는 그런 재료들을 그냥 마구 너무 많이 쓸 경우에는 또 유행이 바뀌잖아요. 몇 년 그렇죠. 후에는. 맞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진력이 나는 실증이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트렌드를 안 따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집을 고칠 때 그냥 계속 옛날 방식 쓰는 그대로. 방식대로 하면 너무 재미가 없고 네, 또 맞아요. 이게 고쳤나 싶은 그런 그렇죠. 거 변화가 있잖아요. 없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새로운 그 재료나 트렌드를 쓰지만 네. 그거를 좀 리크리에이트 해갖고 예, 그거를 이렇게 좀 오래 봐도 괜찮을 수 있고 무난한 디자인으로 좀 고쳐서 하는 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두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집을 팔 때도 그렇게 다시 손봐야 되거나 다시 네. 고쳐야 되게 그런 것들이 좀 덜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크게 고려할 것들이 이제 조닝이에요. 조닝과 조닝. 동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조닝이 이제 데이타임과 네. 데이타임 존, 그다음에 나이타임 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워킹 에리어, 그다음에 레스트 에리어. 그래서 이제 주로 키친하고 패밀리룸은 낮에 생활하는 공간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밤에는 침실 같은 거. 네. 그게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같이 막 섞여 있으면은 굉장히 밤에 잘 때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조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부엌 같은 키친에서도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냉장고 위치가 어디 있고 아일랜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디시워시에서 막 뒤죽박죽 되면 일하기가 굉장히 그렇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일할 때 그 동선을 좀 네. 고려를 해야 된다는 네. 얘기네요. 그러니까 동선을 굉장히 그리고 이제 세탁실 같은 것도 네. 너무 이제 맞아요. 밑에 뭐 있으면 밑에 막 있거나. 내려가야 되고 요즘에는 또 빨래는- 그래서 세탁실 같은 것도 뭐 2층에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전에는 지하실에 있었는데 네, 요즘엔 맞아요. 1층이나 2층으로 보일러룸 옆에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2층에 네. 다 그런 이유들이 예, 있는 그래서 거군요. 그런 것들이 많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동선이나 조닝도 많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여기 토론토에 보면 멀티컬처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인종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문화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집들은 너무 이제 뭐 한국식 라기보다도 그런 걸 네. 하시지 말고 그런 주변 환경의 문화나 컬처를 좀 고려하셔서 고치시면 나중에 집 팔 때 무난하게 파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뭐 말씀 앞서서 하시기도 했지만 네.
요즘에 그 트렌디한 게 네.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인지 모르겠지만 오픈 컨셉 네. 많이들 선호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저도 이렇게 집을 구경을 가면 뜬금없이 기둥이 서 있고 막 그래요. 집 한가운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옮기거나 헐거나 네. 할 때 뭐 주의할 사항이라든지 그게 네.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걸 제가 직접 봐서 어디에 기둥이 서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것들도 그 기둥을 거기 꼭 세우지 않아도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서포트를 해서 그 양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기둥을 없애고 그 위에 이제 그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건축 그 사이즈 뭘 사용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셔서 이게 사이드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널리지가 없으신 분들은 그거를 그냥 여기 받쳐야 된다 생각하고 거기 딱 두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좀 네. 들어갔을 때 이상한 답답해 그런 보이고 그렇게 좀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더 의논하셔서 위에 그 서포트를 충분히 하시면 좀 사이드로 밀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규정에만 맞게 한다라면 네, 아까 말씀하신 안정성에, 것처럼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네, 도움이 전문가의 꼭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꼭 필요해요. 네, 그럼 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식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전문적인 네. 그런 뭐 허가를 받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해주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런 문의를 네.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거 오픈 월을 해도 될까? 하고 네. 나서 어떻게 될까? 막 굉장히 이제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연필로 막 바로 그 자리에서 스케치를 해드려요. 이게 그래요? 없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이제 3D 디멘션이 들어있으니까 대단한 능력이신데요. 그걸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가세요. 그렇죠. 직접 네. 눈으로 보는 거랑 상상만 하는 건 좀 네. 틀리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 그 기둥을 없애거나 벽을 네. 없애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안목이 있고 좀 지식이 있어서 그걸 제대로 옮기고 기왕에 할 경우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여기는 꼭 서야 되니까 서포트 해야 된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어글리한 디자인이 나오게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 이렇게 모시기 전에 스튜디오에 네.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하셨고 제너럴 컨트랙터, 프로젝트 매니저, 거기에 뭐 스테이저 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배경들이 네. 경력들이 지금 현재에서 부동산 중개는 하시는 것과 좀 연관이 있거나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실제적으로? 그럼요. 네, 네. 저는 워낙에 집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 이렇게 소꿉놀이 할 때도 네. 그냥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뭐 소꿉 장난하면서 엄마 아빠 놀이하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저는 집 방에서 장롱문 열고 의자 갖다 놓고 막 집을 꾸미고 그러고 놀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도 가면 남의 집에 가면 왜 저건 저렇게 했을까 이거 했을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항상 어디 가도 편치가 않아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전공도 이제 그쪽을 하게 됐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제가 단결된 아무래도. 부분이어서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의도 많이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 집을 사실 때 저를 불러서 이걸 사도 되겠냐, 뭐 어떻게 나중에 고칠 수 있겠냐 이런 걸 많이 문의하시기 때문에 네. 그럼 내가 그냥 직접. 부동산도 같이 하면 그렇죠. 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연관돼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집을 그러니까 굉장히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뭐 집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또 일을 해왔고 네. 그래서 집에 관해서는 그냥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제 집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 집의 뭐 그러니까 스트럭처나 뭐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밑에 이제 엔지니어링 파트 네. 있죠. 엔지니어 파트 그리고 거기 뭐 이렇게 퍼니스나 뭐 윈도우나 뭐 이게 일렉트릭이나 그런 걸 대충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knowledge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개인 할 경우에 나가서 집을 사드릴 경우에는 따로 전문가를 부르지 않아도 그냥 제가 웬만한 어드바이스는 다 해드릴 수 있고 이런 집은 좋다 아니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 정도 조언은 제가 해드릴 수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사드린 다음에도 이제 좀 레노베이션이나 리모델링 할 부분들을 좀 제가 직접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시다가 이제 이렇게 좋게 사시다가 또 파시게 될 경우에는 제가 또 뭐 스테이징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좀 어드바이스를 해드려서 빨리 팔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원스톱 쇼핑이라고 하죠. 네, 뭐 그래서 말씀 그대로.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뭐 리아저님만 한 분만 네. 뵈면 네, 뭐 부동산 거래했었을 때 이제 네. 모든 것들이 예, 한 번에 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요즘에 한창들 네. 그 집을 파시거나 네. 이제 살고 계시면서 좀 다운사이징을 해서 네. 좀 옮기신다거나 네. 아니면 워낙 지금이 호기이기 때문에 네. 이때쯤 한번 집을 내놔서 팔아볼까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은 아니고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겠다,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분들한테 좀 좋은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집을 내놓으셨을 경우에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first impression이라고 그랬고 네. 그 바이어분들이 집에 딱 갔을 때 처음에 그 집을 보는 거 있죠. 외관이나 그다음에 그라지 도어 상태, 뭐 계단, 네. 그다음에 화단 앞에 있는 네. 것들 거기 처음 임프레션에서 마음이 80%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벌써 그 외관에서 나 이 집 마음에 들어 네, 아니면 맞아요. 좀 별로야 이렇게 벌써 거기서 많이 판가름이 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을 내놓으실 때는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써서 화단 정리도 하시고 외관을 많이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집을 내놓으시기 전에 잡다한 물건들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다 정리하셔서 박스에 넣으셔. 그다음에 그라지나 또 그라지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몇 달은 네. 그 스토리지 전문 스토리지 같은데? 룸에 네네. 좀 갖다 넣어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 나라 분들은 이제 그 부엌에 들어가면 그 카운터탑에 온갖 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 올라와 있으세요? 그러면은 네. 다 필요하니까 금방금방 써야 된다고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런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저기 아주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네. 다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박스에 넣으시고 네. 그래서 깔끔하게 치우시니까 부엌 부분이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이제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은 남들이 봐도 다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팔집이니까 이제 조금 고치시는 게 살면서 좋을 것 조금씩 같고요. 조금씩. 네. 네. 그래서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구들이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거나 또 이제 가구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이제 전문 스테이저를 써서 이제 그 스테이징을 하는 게 좋은데요. 네. 그럴 경우에도 집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 스테이지 비용이 굉장히 절약이 돼요. 아, 네. 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다 정리해 주시는 게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도 절약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자기랑 잘 맞는 부동산 중개인이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분을 잘 선택하셔서 네. 이제 서로 잘 하시면 네. 좋은 가격에 빨리 파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뭐 말씀 그대로 뭐 또 워낙 다양한 분야, 특히 이제 네.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예, 그리고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뭐 스테이징 또 거기에 레노베이션까지 해서 네. 많은 그런 지식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유익한 정보 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는 살기 좋은 곳, 아름다운 세상도 어느 은밀한 곳에 따로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이 살기 좋은 곳이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이 아름다운 세상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사랑이 깃들고 자라나는 곳, 또 이 세상 가장 아늑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